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의 계속된 목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규정 위반, WTO의 제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일본의 목리가 있는데 어떤 목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일본의 목리가 아주 심한데요. 이전에는 전자부품에 대한 목리가 있었죠. 그래서 3대 전자부품 소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일본의 규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조선업에도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질 수 없는 민족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WTO 규범이 위반이라고 목리를 한번 부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목리인데요. 당시에 WTO에 제소를 했고 그것은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2020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목리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WTO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번에 일본의 목리가 거슬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합병을 위한 주요 국가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일본의 목리 때문에 합병에 악영향이 끼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현대중공업 측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WTO 제소와 기업 결합 심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본이 기업 결합 심사의 심판관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이게 EU의 결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EU가 특별히 큰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이런 말할 동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EU에 가장 크게 그리고 싱가포르에 크게 어필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 목리를 부리는가? WTO의 조선업계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 12일자 WTO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월 31일 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분쟁 해결 양자 협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목리를 부리는 배경에 어떤 것이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인수 과정에 대해서 제소를 걸게 된 거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조선통합법인 내 예상도를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게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합작법인에게 전부 다 몰아주고 합작법인에서 그 주식으로 산업은행에 돌려준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간 합작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이 4개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산업은행이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 주를 한국조선해양에 현물로 출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게 이렇게 하죠. 상환전환 우선주 912만 주를 주고 보통주 610만 주를 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돈으로 주고 주식으로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모든 그 누적 금액 그리고 빌려준 금액까지 다 주식으로 바꿔버렸고 이런 주식으로 바꾸면서 이런 것들을 다 주식으로 되돌려 받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목리를 부리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 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있었고 또한 한국 정부가 선수금 반환 보증, 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에 건조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일본은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금융 지원을 문제 삼아서 양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센 것으로 해서 양자 협의 요청서를 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WTO에 제소를 했는데
이 제소의 진행 방향을 보면 진행 과정입니다. 일본의 양자 협의 요청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한일 양국이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2월 내에 지금 협의를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합의 실패 시 제소국 일본 1심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패널을 설치를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패널을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 심리 이후에 분쟁 미해결이 될 경우에는 다시 상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소가 넘어가면 또 1년의 시간이 거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WTO에서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면 악의적인 공격이라는 거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기업 합병 심사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6개국의 기업 결합 신청을 냈고 현재 카자흐스탄만 합병을 하고 있는데 합병에 허락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개 국가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한국은 상관없고 카자흐스탄 넘어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하는 그 조선사가 있어서 한국은 아마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 EU, 싱가포르가 있는데 이 세 곳 중에 한 곳이라도 틀어지면 좀 문제가 됐죠. 특히 선종별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에는 인수 실익이 사라져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선종별 조건부 승인이 나더라도 합병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선종은 주문을 안 받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만 만약 합병을 반대를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일본이 딴지를 거냐? 거대 조선 그룹의 탄생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거대 조선의 그룹이 탄생을 하면 업계 물량이 한국 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이미 LNG 선의 부분에 있어서 쏠려 있지만 특히 한국 기업들이 합병을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특히 대우중공업이었을 때 대우조선해양이었을 경우 지금 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 3사 삼성, 현대 그리고 대우가 치열하게 싸워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은 또 이렇죠.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계 조선업의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 금융기관이 부실 기업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하면서 대우해양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조선해양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협회격인 조선공업회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융지원 등은 공평하게 할 국제 경쟁을 왜곡하고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다모츠 일본 조선공업회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조선그룹 탄생은 매우 위협적이다.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업 결합 심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입니다. 합병 승인이 됐고요. 지난해 10월 달에 승인이 됐는데 특히 카자흐스탄과 같은 경우는 내륙 나라죠. 뺑 둘려서 바다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합병이 아주 간단히 됐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EU, 싱가포르입니다. 이 나라들은 선박 가격 상승의 유발로 1차 일반 심사를 보류한 상황이고, EU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17일 날 2차 정밀 심사가 돌입했고,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29일 날 2차 정밀 심사를 돌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심사 발표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EU와 같은 경우는 심사 발표일인 5월 7일도 한 달 정도 더 미룬 상태이죠.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심사 결과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WTO에 제소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국 안 나와 있죠. 중국은 아직 어떤 말도 없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EU의 심사 결과예요. 특히 EU가 찬성하면 일본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조선업계의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이 계속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죠. 특히 한국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선업계가 미니마이즈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조선업계가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현재 점점 더 회사는 커지고 합병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서 이런 경쟁 회사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두 개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결국은 삼성과 현대 이렇게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으로서도 더 큰 이득을 벌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특히 한국조선업이 세계적인 한국조선업이지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한국조선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